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그 인천에서도 가장 낙후되었다는 동인천 출신입니다. 저와 그녀가 서로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당에서였습니다. 저는 친구를 따라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었고, 그녀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성당을 다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사실 보잘것없었지만, 그녀는 성당에서도 예쁘다고 소문난 하얗고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대충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원래 강원도 출신인데 아버지가 자동차 관련 일을 하셔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강원도 출신이라 함은 뭔가 까무잡잡하고 시골스러운 이미지였는데 그녀는 제가 본 어떤 서울 사람들보다도 희고 나긋나긋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조신한 그녀와는 달리 저는 키만 컸지 까까머리에 여드름도 나고 숫기가 없어 틱틱거리기나 하는 놈이었습니다. 거기다 취미는 게임. 이보다 더 찐따 같은 스펙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계속 눈여겨보게 되었고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녀의 근처 10m 안으론 접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기회는 있다고 성당에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같은 조였습니다. 덕분에 처음으로 인사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느 성당이나 교회 수련회가 그렇듯 같이 놀고 먹고 예배하다 보니 가까워지는 것은 생각보다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와 괜히 떨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녀가 워낙 부침성도 좋고 착하다 보니 제 마음의 벽도 허물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그렇게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괜히 설레는 마음에 혼자 뒷동산에 올라가 괜히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눌러보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나 인연이라는 것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저를 따라 뒷동산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저의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야, 너 나랑 동갑인 거 알아? 어. 나랑 친구하기 싫어? 별로. 뭐야, 나 여기에 친구 없는데. 너라도 친구 해주지? 왜 친구가 없어? 여자애들 있잖아. 걔는 나랑 안 놀아. 이사 온 지는 몇 년 됐는데 내가 미사만 드리고 집에 가는 편이라서. 나도 미사 안 들여서 친구 없어. 뭐 이런 느낌의 시덥잖은 이야기들이었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날 정도로 떨리는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에게 거기서 듣게 된 말이었습니다. 나 어차피 내년에 다시 강원도로 이사 가는데 그때까지만 친구하자. 저는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너질 것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강원도로 이사를 간다니. 이제야 말을 튼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날을 계기로 저희는 번호도 교환하고 같이 등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인천에는 땡땡포고와 땡땡여고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는데 전 땡땡포고에 다녔고 그녀는 땡땡여고에 다녔습니다. 둘 다 화도진이라는 곳에 살았기에 아침에 만나서 학교까지 걷곤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무척 추웠다는데 전 지금도 그의 겨울이 추웠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비록 학교는 같이 못했지만 등교라도 같이 하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생일에 뭐 해줄 거야? 생일? 12월 28일이 내 생일이잖아. 설마 몰랐어? 전 알 리가 없었죠. 저는 청소년 미사 때마다 잠만 자는 아이였기 때문에 뭘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케이크 사줄게. 진짜? 약속한 거다? 와, 나 케이크 받아보는 거 처음이야. 무슨 생일에 케이크도 못 받아보냐? 얼마나 한다고? 야, 케이크 비싸. 나 초코 케이크 사줘. 먹어보고 싶어. 아니다. 생크림으로?
아, 둘 다 먹고 싶은데. 다음엔 생크림 사줄게. 그 말을 뒤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마 서로 내년부터는 못 볼 거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한 탓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음에 생크림 케이크 사주기로 한 거야. 약속이야. 그의 생일은 제가 초코 케이크를 사주며 성당 친구들과 그녀의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었겠지만 다음엔 생크림 케이크를 사주기로 한 약속에 대한 말은 그녀가 이사를 가는 순간까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떠났고 저는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가슴 먹먹한 첫사랑은 짝사랑으로 지나갔습니다. 대학교에서 여자친구도 만들어봤고 헤어져도 왔습니다. 저는 매년 12월 28일만 되면 괜히 전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했기에 6년이란 시간과 레지던트까지 총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녀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산부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군의관 대신 공보일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전 속초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득 속초라는 지명을 듣자 그녀가 강원도 출신이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 그녀에 대한 생각이 나니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가 사는 곳, 전화번호 하나 알 수 없었고 그녀에 대한 단서는 오직 그녀의 집안이 모두 천주교라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하나가 생각보다 좋은 증거였습니다. 성당은 교회처럼 난립한 형태가 아니라 지역별로 교구를 정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매주 강원도 지역의 성당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론가 가버렸을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찾지 못했고 성당을 떠도는 중 한 성당을 갔을 때 그녀의 아버지를 어렴풋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성당에 다닌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조건 여기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나타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하더군요.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저를 반기지 않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만에 다시 타오르는 마음을 밀어낼 만큼은 아니었고 제 나름의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12월 28일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사들고 금요일 미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금요일마다 미사를 드리는 걸 알고 있었기에 무작정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갔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아버지는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 염치불구하고 무작정 물었습니다. 땡땡이는 어디에 있나요? 너 혹시 그때 그 아이 아니냐? 너가 어떻게 여기... 오랜만입니다. 지금 땡땡이 어디 있나요?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급한 말투로 묻자 미사가 끝나자마자 아버님이 앞서 그녀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필 눈이 지독하게 내려서 그 짧은 거리가 1시간도 더 걸렸습니다. 또 제게는 그 1시간이 10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없었고 저는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에도 오지 않았고 8시, 9시, 10시 오지 않았습니다. 전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녀가 남자친구 만나러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냥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수십 번도 넘게 들었지만 이왕 남자가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자라는 기분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눈 때문에 늦은 모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으니 그녀의 눈이 동그래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려 할 때 10년 만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생크림 케이크인데 같이 먹을래? 제 아내는 그렇게 어렵게 제 곁에 와주었습니다.
다시 만난 그날부터 공부 일을 하는 내내 자주 만나며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꼬리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현재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이미 대학을 졸업했지만 늦게나마 제빵기 행사를 딴 후였고 저를 만난 이후에도 조그마한 빵집에서 일을 하더니 지금은 빵집 사장님이십니다. 벌이는 뭐 솔직히 제가 열심히 놀면 됩니다. 정말 되돌아보면 정말로 영화 같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관객도 극장도 없는 그런 영화겠지만 제가 평생 소장하고 다닐 영화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